그래서 이 시간을 투자했을 때 내가 이런 커리어를 만들 수 있고 내가 이런 회사 면접에서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다. 이런 인센티브를 만들어주고요. 그다음 N은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입니다. 그 마지막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엠파티예요. 즉 엠파티, 동감, 공감, 중동 또는 뭐 여러분 앉아 계시죠? 아프리카 이런 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에 대한 관심을 공유한다는 공감대 이런 걸 형성을 해주고 거기다 프레스티지와 인센티브와 네트워크를 구조로 얹어주면은 그게 폭발적으로 확장이 되고요. 그게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제 번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라비스트로이스의 임팩트는 단순히 중동에 대해서 중동의 지역에 내지 아랍 지역에 말만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논문 쓰고 책 쓰고 이게 땡이 아니라 그 사이에 사람들을 이어주는 것도 또한 아라비스트의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아라비스트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PINE를 언급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외국어, 컨텐츠, 그리고 네트워킹 이 세 가지가 제가 지금까지 중동 그리고 아랍 관련 경력 그리고 컨텐츠를 쌓을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그대로 벤치마킹을 하신다면 충분히 저와 같은 또는 저 이상으로 아랍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전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또한 전문가로 성장해 나간 단계에 있고 여러분들을 뭐 가르치겠다, 여러분들을 계도하겠다, 양성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중동으로 나아가는 젊은이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그리고 배워나가는 구도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중동으로 나가고자 하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 오늘 나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예. 우선 왜 중동을 가야 되는지 또 중동을 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그걸 아라비스타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일단 중동에 가야 하는 이유라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개인적인 커리어 차원이 있습니다. 외국어 커리어로 그러니까 외국어라는 어떤 커리어 요소로 제가 압축시켜 얘기를 해볼게요. 영어 요즘에 현지에서 학사 졸업장, 뭐 영어권에서 학사 졸업장 따신 분 많죠. 일본어 이미 뭐 할머니들도 하시죠. 일본어는 중국어 하는 사람 이얼산스 어학원 등등에서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 세계 메이저 언어를 몇 개 뽑아보면 러시아어는 사양 산업이고 솔직히 그럼 그 어떤 메이저 언어 중에 기회를 찾는다고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얼마 없어요. 제가 독일어를 하지만 독일어로는 불행히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많이는 포화 상태니까요. 하지만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살다 오신 분들도 자녀들에게 아랍어 교육을 많이 안 시키시고 대부분은 영어 교육을 시키시고 기타 살다 온 분들도 아랍어를 배우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단순 외국어 수요에서 본 커리어 개발 가능성 측면에서도 아랍어라는 건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고요. 아랍어를 배운다면 당연히 중동 지역으로 진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지역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 아랍어 내지 중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오신 분들은 주로 그걸 전공하신 분들이었죠. 그래서 뭐 아랍어과, 이란어과, 터키어과 등등 이쪽 언어학과 분들이 많이 이제 이끌어 오셨고 많은 업적을 쌓아 오셨지만 불행히도 경제, 정치 뭐 등등 금융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문 지식은 아무래도 그걸 전공하신 분들보다 떨어집니다. 그거는 제가 편견에 의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유리가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지식을 얻기 어려워도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기 쉬워요. 그렇다면 자기가 전문 분야가 있다면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언어 능력을 흡수해서 중동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자기에게 유니크한 스킬이 되겠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이 연간 20%씩 증가를 하고 또한 수출이 6%, 그러니까 전체 수출에서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이 6%, 그리고 전체 수입에서 중동 지역에 들어오는 게 19%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을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아랍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1년에 20%씩 늘어나지 않는다는 단순 성장률을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아랍어에 대한 수요가 분명 공급을 훨씬 초과를 하고 있고 제가 이미 그걸 매일 느낀다는 걸 감안을 해봤을 때 아랍어를 배워서 중동에 진출한다는 굉장히 효과적인 커리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위적인 측면을 보면요. 빈라덴의 죽음 내지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등 중동은 우리나라와 이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먼 거 같죠? 제가 은사님으로 모시고 있는 인남식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스렌지 틀잖아요? 가스렌지 틀었을 때 10분의 6이었나? 그러니까 10번 켜면 6번은 까타르에서 온 적이 있어요. 휘발유를 집어넣으면 거기 있는 건 상당 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원유입니다. 만약 거기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했다. 바로 우리 생활비에 영향이 와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제1차 오일 쇼크였고 제1차 오일 쇼크 덕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이 생겨서 됐죠. 70년대였죠. 그게. 즉 중동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젠 정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 우려가 증가하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정치역과 경제역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아랍어 교육의 부족 그리고 아랍어 기타 중동학을 가르칠 수 있는 재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그게 실제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회라는 뜻이에요. 파고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당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얼마든지 중동에 대한 커리어를 개발시킬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